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악세를 밟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니까 투표가 결과가 끝났고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의 표정을 통해서 좀 가늠이 좀 돼야 되는데 투표 결과를 아마도 밝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너무나 이제 그 국민들을 가슴 졸이게 하는 그 여의도에 있는 한껏 모여 있는 우리 시민들의 또 의사결정의 영향을 우리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받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로 이제 살 떨리는 상황인데 그 소리를 좀 키워줄 수 있나요? 네. 아마도 이제 저희도 결과를 좀 214표 나려 가결됐습니다. 와. 야, 지금 대통령 탄핵 축소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 표결수는 지금 저희가 내기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소리를 못 들었는데 댓글창에 품격 있는 사람이다 님께서 214표로 204표 200. 와 204표. 제가 맞췄네. 204표 와 진짜 너무하네. 아슬아슬하네요. 와, 정말 204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오늘 방송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기분이 좀 침체돼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보니까 또 이게 다른 기분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결과를 맞췄지만 의원님이나 저 교수님 말씀대로 되기를 저도 속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사실은 제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설득도 맞습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였는데 다시 돌아보면 그래도 조금 보수 진영을 아는 놈으로서 여전히 그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씁쓸함 참담함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산수를 해보면 192명이 범야권이기 때문에 8표 더하기 4표 12명이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7명 이외에도 5명 정도 더 이탈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전혜연 그 원장님이나 우리 김남국 그 변호사님 의원님이나 하셨던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를 지지했던 30여 명이 아마도 이동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안 되고 저는 그걸 떠나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양심 있는 의원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양심 없는 놈들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네 지금 권력,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쪽에서 반대했던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 탄핵이 되면 민주당, 특히 뭐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넘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무슨 인과관계고 이게 여기서 이 탄핵의 찬반과 이게 무슨 결론이 저는 연결이 되는지 사실 모르겠는 게 탄핵은 헌법상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왜 거기서 정권, 권력 이런 거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85명이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너무 충격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치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윤석열이 있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저지른 수계가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 운영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하루만 생각해봐도 하루가 아니라 하루만 어떻게 운영될지만 생각해봐도 안 된다는 게 알 텐데 저런 결정을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 모시기 전에 보수의 본질적 가치 철학을 다 상실하고 현상만 남았다, 자리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대주주가 누구냐, 그 대주주에 충실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204표 내지 205표 굉장히 정도를 과학적으로 맞추셨어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저는 더 화가 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것도 거의 예상이 된다. 2017년 데자뷰로 간다. 뭐냐면 그때 굉장히 극우 우경화를 가면서 뭐 부정선거가 어떠느니 뭐 막 하면서 결국은 그때 후보도 홍준표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대권에 그것도 어려운 때 24%를 얻어서 잘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막 다 스스로 사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펼쳐질 그림도 그 데자뷰에서 멀리 있지 않다. 왜냐? 그럴 수 있겠지. 근본적 가치 철학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 현상은 대주주들에게 충실하고 자기가 재선 삼선하는 거, 또 자기가 대권 주자 가는 것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다수인 어떤 그 극우적인 목소리 이런 게 더 힘을 받게 되고 아마 한동훈 대표 이제 굉장히 코너에 몰리겠죠. 그렇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 저거밖에 안 되냐 하는 걸 스스로 입증이 되는 셈이고 오히려 이제 이 극단의 우측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세지면서 어게인 2017, 2018 이때로 분명히 간다. 아까 의원님께서 잘 말씀 주셨어요. 이때 민주당은 정말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들이 양날개가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대한민국이건 맞죠. 부러져서는 안 되죠.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석고대죄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할까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네.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갈 길이 멀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949일 만에,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 2년 6개월하고도 한 달을 넘긴 시점에 이제 탄핵 가결이 되면서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 여부를 기다리게 됐는데 향후 절차 배틀진 변호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은 원래 그 뭔가 헌재에서 180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네.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달,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3달 정도를 해서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탄핵 심리는 사실 한 3월 뭐 네. 이게 요 전후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변수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네, 만장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끝내고 이메이 지금 민주당에서 2,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지금 1명을 지금 해갖고 지금 그 후보자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약간 통과시켜 줄지,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제 그게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순탄하게 가면 아마 뭐 3월 또는 3월보다도 이건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법리적인 건데 법리도 사실 명확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될 수는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공개 변론하면서 결국 한 2월, 3월에는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대선 절차로 이제 들어간 그리고 또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절차도 진행을 여야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상식적이라면. 네. 이미 그 대행과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지금 당장은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의 피의자로 같이 지금 수사상에 올라와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할까 하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도 아마 국회에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누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온전한 헌법재판 심리를 이렇게 구성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 근데 않을까라는 사실 뭐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얘기 드리면 최영진 예. 씨가 요즘 여의도역 물레동이라는 방송이 아, 너무 잘 네네네.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탄핵이 가결되면 방송에 혹시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럼 아니 지금은 나라를 생각해요. 여의도역 물레동이요. 네, 물론 지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오늘 제가 205표 네. 저도 네. 확실히 여기 계신 전문가보다는 제가 좀 낫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이제 국민의힘을 모르냐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이 정황상의 리트머스 네. 배현진의 입을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난 다음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와 판이하게 다른 점은 뭐냐? 구속 수사 받는 상태에서 탄핵 심판정이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인사권 행사하는 거라던가 본인이 대국민 담화하는 거 보면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옥중에서 사실상 대통령 노릇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이유가 네. 오늘 저 표를 보면서 아, 그래서 직무정지가 공식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할 수 없겠죠. 구속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불가능한 구속됐죠. 상황이고요. 네. 증명됐죠. 지금 뭐 친윤계가 과연 긴밀하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함께 갈 거냐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러기에는 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네, 구속되어 있는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자체가 일반인들은 접견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견이 모든 게 다 녹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하기란 원활히 논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논평을 하자면 저는 지금 이제 이 204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탄핵 선고도 동시에 이루어졌고 동시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도 보여줬다. 아니 당 대표가 12표 모았어. 공식적으로 네. 선언을 했는데 12표도 아니죠. 7표는 원래 나왔던 그렇지. 자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섯 표, 5표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그러니까 한동훈 야. 대표도 사실은 한계를 이번에 여실히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음 대선을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국회의원 12명 가지고 대권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금 불가능한 네. 거고요. 아까 신용환 교수님 말씀처럼 계속 구구정당, 계속 부정선거를 외치고 더 구구 유튜버에 빠지는 그 순환 논리 쪽으로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다음 대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어게인 2017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후에 펼쳐질 거에서 그 당시 딱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 완전 네. 외로운 섬에 갇혔습니다. 엊그제까지 굽신거리고 한남동에 가서 같이 술 퍼마시고 즐거워하고 했던 사람들 절대로 먼저 연락하고 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윤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자기들이 이제 상징 조작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일 뿐 이 지금부터 어떤 윤을 얘기하고 윤정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앞길을 위해서 그냥 수단으로 밟고 쓰는 거 이상도 네. 이하도 없습니다. 항상 이기는 편 우리 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가치 철학이 어차피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앞길에 도움이 되면 인용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제 외로운 섬에 갇히기 때문에 아까 옥중통치 이런 것들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바로 잡아야 네네.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됐으니까 순간 제가 작가가 한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근데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극우 세력이 다시 등장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다시 한번 퇴행할 우려가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지도부가 어떻게 되건 말건 이 상황이 오게 된 이면이 또 극우 정치이거든요. 그런 걸 좀 냉철하게 좀 짚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친윤 친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사실상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또 그렇게 된다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다. 그래서 이걸 좀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2017년에 그 혼란을 겪고도 그 창피함을 다당하고도 네. 2018년에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이라는 분이 당대표를 하죠.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도 끊임없이 하고 맞아요. 네. 2020년대 이제 대통합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이렇게 각오하죠. 점점 왜 이게 황당하게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일반 중도적인 국민이 볼 때도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의 갈 길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게 계속 갑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요. 네. 황교안 대표님이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를 다 들어봤어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님이 너무 확신에 찬 확신에 어조로 차서. 차분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변호사님 제가 듣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사람들 빠져들겠다. 예.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신범이시고 차분하고 아주 굉장히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이러니까 유명한 공항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고 그리고 웃기다. 또 하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김건희 특검법 3번 물을 먹었는데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탄핵도 가결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률한 그렇다, 거부권을 그렇다. 예. 과연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도 있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내란으로 지금 같이 자기도 수사를 받을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폭 스위치 중에 하나였는데 김건희 특검법도 이거를 본인이 왜 굳이 왜 본인이 김건희를 디펜스해주는 그런 약간 미친 선택을 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는 아마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검을 해서 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네. 주요 피의자가 윤석열이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드러나지 않았던 게 점점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길이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플러스 감성적으로 도저히 보수 진영도 못 받아들이는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군 관계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문 부수고 끌어내려 이 말이 처음에 안 나왔어요.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며칠 지나서 나온 거죠. 이런 증언이. 그래서 앞으로 어떤 뭐 국회 차원의 제보가 들어오거나 김병주 의원이 만난 군 관계자들의 이제 현장 네.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이런 흐름도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물론 이제 경향신문을 매일 읽습니다. 새벽부터. 네. 조중동을 우리가 비판하지만 조중동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도 되게 궁금한데 탄핵 국면까지 오는 걸 보면은 동아일보는 대놓고 탄핵하라고 오늘 많이 일찍 바뀌었어요. 일찍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중동이 역설적으로 계속 정말 보수의 가치를 만약 지키고 한다면 다시 그거로의 퇴행은 안 된다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청년들이 나서줬잖아요. 저는 헌재가 판단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미래 세대가 정말 헌법이라는 어려운 말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세꾸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가 이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저희는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신영환 네. 교수님 빼고.
아까 정세현 장관이 또 왔다 가지고 아까 인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민주화나 어떤 자유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긴 세대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계엄과 집회를 통해서 집회 문화를 통해서 민주화와 법치주의를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되구나 너무나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가 아니면 네. 우리 모두가 조금 어떻게 보면 살기가 좀 어려웠고 각박해서 뭔가 이렇게 나서거나 쉽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더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회에도 참여하고 못 나온 사람은 또 후원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네. 지키고 투쟁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한 번 더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반석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이제 다른 저기로 또 떠날 것 네. 같아서 네. 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명태균 씨보다 더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 80년 전에 1945년에 출간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조지훈 줄 알았어. 책이 깜짝 놀랐어. 그때 태어나셨나? 어이구. 그 동물농장에 보면 이제 돼지들이 동물들을 처음에는 잘 규합을 해서 네. 인간들을 몰아내죠. 그리고 왕돼지 나폴레옹이 이제 소위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죠. 거기에서 소위 7계명이라는 게 있었죠. 동물의 7계명이라는 거를 이제 바꿉니다. 왕돼지 황제 나폴레옹이 이제 바꾸면서 마지막 7계명 7번째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출범 그 준비 단계부터 대선 단계까지를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 어떤 선택적 정의와 공정 또 본인이 하는 건 선 남이 하는 건 악이라는 거 쓸어버려 이런 것들을 매 순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 삼선 의원 지내신 분께 소주 한잔 하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날 때도 굉장히 마음이 네. 아팠고 떠나고 나서도 잘 되기를 그래도 바랬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있고 실제 월요일 날 지금 총리실에 이제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또 많이 포진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인사들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그만두는 게 좋겠다. 권한대행을 해도 또 붙잡혀갈지 모르겠다 이런 네.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굉장히 참 서글픈 이야기죠. 그 동물농장에 이제 뒤에 보면 왕돼지 나폴레옹을 수많은 그 어용 미니무스 이런 이제 그 돼지들이 이제 찬양을 하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동지 나폴레옹 해서 막 찬양 시를 써서 올리고 막 하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아픈 그 말 동물들을 이제 저기를 해서 막 선동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왕돼지에 대항하려는 말을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 보낸다고 네. 보내죠. 뒤에 보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다 이 피폐한 경제 생활 속에서 도살장으로 갈 정도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들은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인간들과 포카를 치죠. 와인을 마시면서 마지막 구절이 참 가슴 아픕니다. 누가 인간인지 누가 돼지인지 모르게 모른다라는 걸로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네. 끝을 맺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정말 우리는 204표로 탄핵을 가결시켰지만 누가 인간이고 누가 새롭게 지배한 돼지인지 왕돼지인지를 모를 이런 대한민국 어떻게 2024년에 대한민국이 1945년에 네. 영국의 문호가 썼던 그 책의 실사판 현실판이 되어 있느냐. 너무나 서글픈 마음으로 지금부터 우리에게 정말 갈 길이 많다. 여차하면 우리는 다 앰뷸런스에 실렸지만 도살장으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하에 좀 전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예. 전열을 정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대장정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동물농장의 그 개혁의 주역들이 또 권력을 가진 다음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해가지고 또 독재를 하게 되는 완전히 맞아요. 아이러니를 네.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교훈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언론과 네. 국민 개개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권력자들을 감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국민의힘 말고 진짜 시민의 힘. 저도 네.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여의도에 계시는 아니면 정말 이 수많은 걸 했던 그분 다 저희는 지금 따뜻한 스튜디오에 사실 방송하잖아요. 그분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
나라를 지키셨던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이거 권력을 잡았는데 부패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는 원래 힘이었어요. 보수 정말 군사 정권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재력 뭐 이런 식으로 검찰 어쨌든 현실적인 힘이 보수의 그런 나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탄핵을 2번 연속 당한 거잖아요. 지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맞아요. 이번 네. 대통령도 사실 탄핵이 거의 인용될 게 거의 99%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탄핵을 2번 당한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배출하는 시스템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버젓이 친박인의 친윤이 나오면서 호가호위를 하고 정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 시민들이 저렇게 진짜 길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80표가 넘는 반대표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야 이번에 진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었구나. 야 그랬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정말 찝찝함과 착잡함 이걸 안아야 되는 이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좀 이제라도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 번 더 정신을 차려하고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나눠야 될 것 같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정말 보수가 이제라도 참 보수란 표현도 쓰기 싫어 정말 극우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할 수 있게 네. 저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비상구 토요일 특별 라이브 방송으로 계엄 사태 파정부터 탄핵 소추안 표결과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 요약하면 국민이 이겼다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